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원기총 5.0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자, 먼저 교재 설명과 그 공부 방법론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 받으셨을 겁니다. 그 강의 계획서 다운 받으신 거 요거 펼쳐보세요. 자, 쭉 읽어드릴게요. 자, 일단 원기총 5.0 교재를 선택한 이상 그 교재 선정은 합격이죠. 다른 교재 볼 필요 없고 요 교재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일단 이 교재가 우리나라 국내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빠지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지문들을 진도별로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그 헷갈리는 지문이나 비교해야 되는 것들은 그 바로바로 그 묶어서 넣어놨어요. 넣어놔서 그 공부하면서 헷갈리는 것들을 바로바로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책 교재에 보면 각 소제목들을 쭉 달아놨습니다. 거기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기출문제를 그냥 마구잡이로 풀면은 요렇게 그 바닷가 모래에서 바늘찾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제목을 달면은 그 체계가 생기죠. 체계가. 그래서 서랍에다가 뭐 1번 서랍에는 뭐 단추, 2번 서랍에는 작은 바늘, 뭐 세 번째 서랍에는 실 이렇게 넣어놓은 것처럼 요 체계를 갖추면은 금방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본서 말고 원기총으로 단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원기총만 보더라도 기본서처럼 체계가 잡혀가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소제목들을 다 달아놨어요. 그리고 진도별로 수록을 해놨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원기총이 이제 기존의 기출문제들과 다른 문제집을 다 반영해서 문제를 수록했기 때문에 이 책이 없으면 딴 책이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 한 권만 달달달 반복하시면 그 시험 준비에 애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기출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기출되진 않았지만 옛날 판례인데 중요한 판례라든가 또 최신 판례인데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 출제 가능성이 높다던가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기출되지 않은 지문이 요 책 전체의 한 2% 정도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예상 문제 지문 넣어놓은 게 실제로 출제가 되고 했었죠. 그래서 그 기출되지 않은 지문이라도 원기총에 있는 지문들은 다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원기총이 이제 5.0이 나왔죠. 그 앞자리가 4에서 5로 바뀌는 거는 전면 개정판이에요. 그리고 4.1, 4.2 뒷자리가 바뀌는 건 증폭판입니다. 그래서 뒷자리가 바뀌는 거는 추록이 있는데 앞자리가 바뀌는 거는 전면 개정판이라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추록이 따로 없어요. 선생님, 그런데 저는 예전에 그 4.1 교재로 계속 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바꾸면 좋겠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그 1개년 최신 기출하고 1개년 최신 판례 있으니까 최신 기출은 교재가 나와 있고요. 최신 판례는 제가 자료 업데이트 프라임에다 업데이트해서 무료 강의 해놨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추가하면 그게 그 5.0과 똑같아요. 4.1에다가 최신 기출, 최신 판례를 반영하고 순서 삭제할 거 좀 삭제하고 추가하고 그게 만들기 5.0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새 교재 구입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전면 개정판이니까. 그러면 이번에 5.0이 나온 다음에도 또 앞으로 기출과 판례가 또 추가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교재가 나온 다음에 기출과 판례는 제가 시험 한 달 전에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자, 경찰 간부라던가 뭐 경찰 승진이라던가 각자 자기 시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험 한 달 전에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시험장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 원기총 강의는 이제 우리가 그 강의가 기본서 강의가 있고 내 친구 요약 강의가 있고 지금 세 번째 강의가 기출문제 강의예요. 그래서 기본서 강의하고 요약 강의를 들었다는 걸 전제로 기출문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초적인 개념을 설명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기본하고 요약을 들었다고 해서 또 다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까먹었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원기총 강의는 그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 강의할지가 참 애매한데 너무 높은 데 맞출 수도 없고 너무 낮게 맞출 수도 없고 중간 영역을 딱 맞춰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어느 수준에 맞출 거냐면 기본이나 내 친구 요약 강의를 듣고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까먹었다. 한두 달 지났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준을 맞춰서 강의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가 잘 따라오고 있으면은 잘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모르겠다 그러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유학서 강의를 들으세요. 근데 유학서 강의를 들어도 유학이라 잘 모르겠다. 그럼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거꾸로 가서 기본서 강의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5번째. 자, 그럼 이제 기본서나 내 친구나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단권하기로 결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본서 단권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학서 내 친구로 단권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 취향입니다. 그럼 이제 자기가 단권하기로 결정한 교재가 있으면 원기총을 보기 전에 먼저 그 책을 먼저 봐야 돼요. 자, 이제 해당 진도가 쭉 나가 있으니까 이 교재가 진도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도에 맞춰서 미리 그 책을 예습을 하고, 예습 시간은 한 강당 10분 정도 예습을 넘어가면 안 돼요. 10분 안으로 예습을 짧게 하고, 그 다음 원기총 해당 부분을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예습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래서 이제 그 기출문제 강좌 딱 틀어놓고 봐야지 그러다 보면 집중이 흐트러져요. 그죠? 잘 모르고 완전 백지에서 막 누구랑 얘기하고 핸드폰 하다가 갑자기 강의 딱 틀어가고 공부해야지 그러면 잘 안 돌아요. 안 돌아. 부팅되는 데만 10분 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부팅을 하고 나서 예습을 하고 듣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이제 그 예습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보고 그다음 수업을 들으면 자, 아는 거는 다시 확인하고 몰랐던 거는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원기총의 강의를 100%를 싹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습도 없지 문제도 안 풀고 그냥 바로 강의 틀어놓고 멍하게 앉아 있으면 100% 흡수를 못해요. 자기가 아는 만큼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습 없이 들으면은 아는 거는 들리는데 정작 몰라서 들어야 되는 건 안 들려요. 그럼 100% 소화가 된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한 95%가 소화됐다. 5% 놓쳤다. 그럼 다음에 그 5% 때문에 강의를 또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 들을 때 예습하고 정확하게 들어서 100%딱 흡수해갖고 다시 안 들어도 되게끔, 그죠? 그렇게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자, 다음 6번. 자, 원기총 강의를 이제 처음 들을 때 반드시 배속을 1배속으로 하셔야 돼요. 그죠? 1배속으로 천천히 들어야, 실감과 똑같이 들어야 내가 이제 그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몰랐던 거 필기하고 100% 소화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배속을 높이면 아까 말했듯이 아는 것만 들려요. 정작 강의를 들으면서 아는 거는 확인하는 데 그치고 몰랐던 거를 다시 깨우치려고 듣는 건데, 아는 것만 들리면 모르는 거는 놓치는 거잖아요. 그럼 다음에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배속을 예를 들어서 뭐 2배속으로 2번 듣는 것보다 1배속으로 한 번을 정확히 듣는 게 더 나아요. 그 시간을 오히려 버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놓친 게 있다거나 그러면은 배속을 더 낮추셔야 됩니다. 0.8배속으로 더 낮추든가 아니면 잠깐 정지해 놓고 필기한 다음에 다시 듣든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도 그게 제일 빨리 가는 길이에요. 자, 다만 이제 한번 정확히 듣고 필기가 끝나고 소화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복습으로 또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번 듣고 이해한 다음에 필기가 다 돼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들 2번째, 3번째 들을 때는 배속을 좀 높여도 됩니다. 다 돼 있으니까 정리가. 그때는 좀 빨리빨리 들으면서 그때 들었던 거 계속 주의 환기하는 용으로 복습으로 듣는 거는 배속을 높여도 좋아요. 자, 7번째. 자, 일단 어떤 교재든 간에 어떤 교재나 기본서든 뭐 내 친구든 요약서건 모의고사건 뭐가 됐든 한 번 교재를 샀으면 3번 이상을 봐야 됩니다. 자, 3번 이상 봐야 그 어느 정도 시험 볼 자격이 생긴다 보는 거고, 한 5번 정도를 보면은 이제 그 책 전체가 이제 실력이 올랐다 이게 느껴지고요. 7회독 법칙이 있어요. 7번 이상을 봐야 그게 전반적으로 다 소화가 됐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2가지가 있는데요. 자기가 만약에 단권화를 기본서나 내 친구로 단권화를 하겠다 생각을 했으면
곧 단권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교재는 7번, 10번 이상을 보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 원기총을 풀 때 그 한 번을 정확하게 풀고 단권화된 책으로 예습한 다음에 원기총을 바로 정확하게 풀고 강의를 정확하게 한 번 딱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원기총을 그 다음 풀 때는 체크된 거 몰랐거나 헷갈렸거나 찍었거나 나중에 생각날 자신이 없거나 정리할 필요성이 있거나 이런 것들만 딱딱 체크해 놓고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그거 체크된 것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좀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기본서나 내 친구로 단권화를 하겠다. 이건 10번 이상 보셔야지. தொடர்치 봐야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은 한 번 볼 때 이제 틀린 것들을 체크를 딱 해놓고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체크된 것만 보면 돼요. 체크된 것만.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에서 체크된 것만 쭉 보다 보면은 처음에 잘 몰랐던 거 체크가 돼 있죠? 그럼 두 번째 또 모르면 또 체크돼 있죠? 세 번째 봐도 또 모르면 체크가 또 돼 있죠? 그럼 어떤 거는 체크가 안 된 것들이 있고요. 안 봐도 돼. 체크가 하나 있는 것도 있고, 2개 있는 것도 있고, 3개 있는 것도 있고, 5개 있는 것도 있고. 그죠? 그 체크된 것만 계속 보면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근데 처음 풀 때는 기억이 났었는데, 체크 안 하고 기억이 났었는데, 나중에 까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괜찮아. 안 까먹어요. 기억납니다. 자, 왜 기억이 나죠? 이거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죠? 이거를 10번 볼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이걸 10번 본다는 전제하에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반복하고 바로 풀어서 맞추는 거는 또 이걸 반복하고 보면 맞춘다는 얘기예요. 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반복해서 예습을 하고 풀어도 틀리는 게 있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공부를 해도 틀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만 체크해서 쭉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시험장 갈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10번 봤던 거, 이거 이제 10번 정도 보면 굉장히 빨리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체크가 3개 이상 된 것들만 추가해서 보면은 이제 전체가 딱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본서나 내 친구를 뭐 이런 걸 참고용으로 보고 나는 기출문제 원문 자체를 자꾸 눈에 익히고 싶다. 주로 이제 실력이 좀 그 초보이거나 기본이 부족하거나 기출문제 독해를 많이 안 했던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런 학생들은 이제 기출문제 자체를 계속 반복해서 이걸로 단권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제 체크된 것만 보면 안 되지. 이걸로 반복을 해야 되니까 이걸로 10번을 봐야 되니까 네, 그럴 때는 이제 체크도 하긴 하지만 원기총을 볼 때 체크된 것도 안 된 것도 다 같이 10번을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기출문제는 내 친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친구는 전체 개관용으로 문제 풀기 전에 한 10분 정도 개관할 때 왜냐하면 요약이 돼 있으니까 쫙 본다든가 기본서는 여기서 이제 배웠던 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참고할 때 찾아봐서 읽어보는 용으로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주로 이제 기본서나 뭐 요약서나 이제 기출문제 집이 있는데 이제 고득점자, 고수, 중수, 하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기본이 조금 덜 되신 분들 이렇게 있으면 대개 이제 고수들 성적이 뭐 80, 90 이상 안정적으로 나오는 학생들 공부 구력이 쌓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내 친구 요약서를 그 단권화 규제로 많이 선택을 해요. 왜냐면 요약된 것만 봐도 다 기억나거든.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이건 그냥 안 봐요. 이렇게 참고하는 용도로만 찾아보는 용도로만 보고요. 그다음 기출문제집은 체크된 것만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중수 정도 되는 분들은 한 70, 80 그 사이 그 정도 이제 막 점수가 막 올라가는 학생들. 자, 이런 학생들은 주로 요약서만 봐갖고는 기억이 다 안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실력이 돼야 요약된 걸 보고 기억이 나는 건데 그만한 실력이 안 되니까 좀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기본서로 단권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요약서는 이제 전체 개관용으로 전체 개관 쫙 개관할 때 보고 요걸 이제 단권화해서 많이 봅니다. 역시 이런 분들도 이제 기출문제집은 체크된 것들만 쭉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뭐 승진 같은 경우는 내가 예전에 그 경찰 시험 합격을 했었는데 합격한 지 꽤 됐다.
뭐 한 2년에서 3년, 4년까지도 내가 좀 손을 놨다.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기본 강의 듣고 요약 강의 듣고 기출 강의 듣고 다 강의를 듣긴 듣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출되는 그 기출 지문 자체를 자꾸 봐서 숙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단권화 교재로 삼는 게 좋아요. 기출 지문 자체를 자꾸 읽어봐야 되니까. 기출 지문이 똑같이 나오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10번 이상 보시고 그다음 요약선 개관 용도로 기본서 찾아보는 용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개들 많이 하시는데 그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마음에 맞는 대로 단권화 교재 삼아서 그걸 10번 보시고 나머지는 참고하는 용도로 한 3, 4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7번에 10번 이상 보라는 거는 단권화하기로 마음먹은 교재를 10번 이상 보라는 거예요. 자, 8번. 자, 이제 원기총 교재를 보면서 다른 기출도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 나쁜 거 아니죠. 뭐 근데 많이 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원기총 교재가 있고요. 다른 기출이 있습니다. 근데 원기총 교재에 다른 기출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 원기총이 없는 것도 있던데요? 그거는 출제한성이 없으니까 제가 일부러 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돼요. 이것만. 그래서 이거 단권하신 분들은 이것만 10번 보면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근데 그래도 저는 다른 기출을 또 보고 싶습니다. 저는 공부하고 시간이 남습니다.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공부가 좀 성적 잘 나오는 학생들 한해서 시간이 남습니다. 자, 그런 학생들은 이제 뭐 봐도 좋습니다. 봐도 좋은데 이제 만약에 다른 기출을 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건이 있어요. 원기총을 사서 한번 보고 요거 한번 보고 이렇게 한 번씩 도움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책만 원기총만 분량이 이만큼인데 다른 기출을 또 사서 분량이 이렇게 돼갖고 2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원기총은 두께가 이만한데 여기다 이만큼을 또 더하니까 두께가 이만큼 되는 거잖아요. 이만큼. 그죠? 그럼 이렇게 두꺼운 기출을 그냥 한 권 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 또 다른 걸 하나 더 본다? 그럼 기출문제집이 예를 들어 원기총이 뭐 1000페이지다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보면은 3000페이지짜리 막 중복 많은 30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을 산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언제 다 봅니까 이걸? 그죠? 시간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또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원기총 처음 볼 때 예를 들어 1000페이지 보는데 100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또 한 거 사서 볼 때 100시간이 또 걸려요. 좀 줄긴 하겠지. 뭐 90시간, 80시간, 거의 100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또 샀습니다. 또 거의 100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300시간. 분량만 괜히 늘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 이제 어차피 한 번 쫙 보고 10번을 못 보잖아. 10번을 봐야 확실히 소화되는데. 그럼 그냥 분량만 늘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험 가기 이제 한 달 전 되면은 이거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이거를 볼 수도 없고 저걸 볼 수도 없고, 그죠?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 다른 기출을 만약에 보겠다 이런 학생들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원기총을 10번을 보란 말이에요. 10번을. 못해도 5번 이상 봐야 돼요. 5번 이상. 그러면 이제 처음 볼 때 100시간 걸렸잖아요. 그럼 두 번째 볼 때는 봤던 걸 또 보기 때문에 필기도 해놓고 강의도 들었기 때문에 보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못해도 70시간 정도. 그럼 세 번째 볼 때는 또 이제 절반 정도 줄어듭니다. 뭐 30시간, 20시간, 25시간 정도. 네 번째 볼 땐 같은 걸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12시간, 13시간 준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그럼 다섯 번째 볼 때는 6시간으로 또 준단 말이죠. 이렇게. 여섯 번째 볼 때는 3시간 준단 말이에요. 3시간으로. 일곱 번째 볼 때는 뭐 한두 시간으로 이렇게 줄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100시간 동안 한 번 봤던 게 거기다 필기 막 계속 해놓고 두 번째 볼 때 또 새롭게 알게 된 거 또 필기 막 갚이라면 필기가 점점 많아지면서 본 거 또 보고 또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줄지.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원기총을 10번 볼 시간에 10번 보는 시간하고 전혀 다른 교재 2권을 이렇게 한 번씩 보는 시간하고 이거 10번 보는 시간이 더 적게 걸려요. 더 적게 걸려. 그 10번을 봤잖아. 10번을 봤으니까
이제 어떤 문제의 지문을 딱 보면은 이게 원기총에 있다 없다가 딱 들어옵니다. 10번 보면 그래. 5번 이상 최소한 보면. 그리고 다른 이제 문제집이나 모의고사를 봐도 이건 원기총이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이거 처음 보는데 이게 판단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기총을 10번 보고 나서 이제 그게 판단 그 실력이 생기면 그때 가서 이제 다른 교재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교재를 1000페이지짜리를 이제 사가지고 두꺼운 책을 또 샀단 말이에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얼마나? 원기총 처음 볼 때 100시간 걸렸던 사람이 다른 교재 1000페이지 또 사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이틀. 이틀이면 끝나, 이틀이면. 왜 이틀이면 끝납니까? 쫙 이제 그때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쭉 이제 보면서 원기총에 있었다, 없었다가 정확하게 바로바로 판별이 되니까 있었던 건 넘어가면 돼요. 없었던 것만 체크하면 되겠지. 그죠? 그럼 이제 없었던 것만 쫙 체크해서 그것만 보는데 이틀이면 다 보고 그 체크된 것만 한 번 더 보는데 하루면 돼요. 또 체크된 것 중에 3번째 보면은 반나절입니다. 반나절. 그럼 그걸 또 이제 또 4번째 본다? 반의 반나절. 또 5번째 본다? 반의 반의 반나절. 그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교재 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원기총 외에 다른 교재를 보실 분도 원기총 10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럼 이제 시간이 세이브가 훨씬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괜히 그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성적이 안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9번째. 자, 원기총 강의는 이제 기본서나 기출에서 어느 정도 개념 이해가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지만 좀 까먹은 것도 있다 해서 다시 기억을 환기시키고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원기총 강의는 정확히 말하면 분석하는 강의예요. 분석하는 강의.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집 원기총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뭐 진도별하고 전범위 이렇게. 그 이제 원기총 문제를 자기가 막 풀어봐가지고 채점하고 막 맞는 거 동그라미 치고 틀린 거 X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원기총은 분석하는 교재예요. 분석.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기본서 내 친구에 배웠던 지문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옳은 지문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이렇게 요약돼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길게 풀어 출제가 되기도 하는구나. 알아야지. 그리고 틀린 지문 같은 경우는 여기를 틀리게 하네. 여기를 틀리게 하네. 주로 이제 그 판례가 있으면은 이제 문장 전체가 있으면 맨 마지막만 있다 없다 바꾸고 되게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기출은 중간을 바꾼 기출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을 바꾼 거는 그냥 그 판례만 알면 정확히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을 바꾼 기출도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체크해서 이 판례는 그 중간을 바꿔서 틀리게 출제가 된 적도 있구나. 주의해야겠구나. 이 판례 볼 때마다 거기를 계속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 거예요. 기출문제에서 중간을 바꾸지 않았으면 다음에 출제가 될 때도 또 중간을 바꾸지 않을 확률이 99%예요. 근데 중간을 한번 바꿔서 출제가 된 거는 다음에 또 출제가 되더라도 또 그 중간을 또 바꾼단 말이에요. 거기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간을 바꾼 기출이 나오면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판례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판례가 이제 여기 중간을 바꿔서 출제를 했거든요. 틀리게 출제를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쭉 읽어서 중간에 어디를 바꿨나 쭉 찾아가면서 읽어가지고 맞춰야지. 그러면 시간 내에 못 풀어요. 못 풉니다. 그거 안 보여.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요 판례가 딱 나오면은 이제 어떤 뭐 키워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소송비용 청구 사건 판례라든가 뭐 기타 뭐 베란다 분연 사건이라든가 여러 판례들 많잖아요. 뭐 배임죄에서 동산 양도담보 채무자 처분 판례라든가 뭐 키워드로 이제 어떤 판례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문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기출문제가 여기를 틀리게 낼 수 있었지 라고 먼저 틀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알고 들어가서 풀어야 돼요.
여기를 틀리게 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들어가서 풀어야 맞네, 틀리게 했네,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먼저 속이는 포인트를 먼저 알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판례만 공부한 다음에 들어가서 그냥 쭉 읽어서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내겠다 그러면 시간 내에 못 찾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반복해야 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대 중간을 고친 거는 꼭 체크해서 이 판례 나올 때마다 그걸 고칠 수 있다. 먼저 그걸 주의하고 들어가서 읽어봐야 안 틀린단 말이에요. 아시죠? 자, 분석하는 교재입니다. 자, 모의고사는 뭐 하는 교재예요? 이건 연습하는 교재예요. 연습.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서 내가 맞추는 게 있고 틀리는 게 있으면 맞춘 건 삭제. 틀리는 거는 다 체크해서 왜 틀렸나. 이걸 이제 찾아서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뭐다를 판별하고 모르는 거를 체크한 다음에 그걸 분석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연습만 푸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제 기본서나 기출문제를 쭉 푸는데 내가 한 90점, 뭐 한 85점 정도까지 왔거든요. 85점에서 이제 90점, 95점 이렇게 이제 점수 올리고 싶은데 이러면 좋겠죠. 내가 85점이면은 한 15점 정도는 내가 틀렸다는 건데 그럼 이 형법 전체에서 누가 어떤 형법의 신이 딱 나타나서 너는 네가 모르는 15%가 이거다 딱 알려주면 최고지. 그것만 내가 모르는 것만 공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0점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알려주지 않거든. 그죠?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여기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가 부족하고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거를 어디를 모르는지를 몰라. 그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 알면 그것만 딱 보충하면 좋은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푸는 거죠.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서 내가 부족하고 어렵고 잘 모르는 데가 어딘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모르는 거를 찾아냈으면 거기를 계속 보완해야 됩니다. 그 파트 작물제에서 틀렸다. 이거 맨날 틀려, 작물제. 그럼 작물제 안에서 원기총, 기본서 찾아서 거기를 다시 한번 진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서제에서 나는 전자기록 나오면 맨날 틀려. 전자기록. 그걸 알았잖아요. 약심을 파악했잖아요. 그럼 전자기록에 대해서 원기총, 묘약서, 내 친구 찾아서 진하게 공부하고 다시 이제 문제를 풀면 안 틀려야지. 아시겠죠? 그런 걸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기출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분석하는 책입니다. 분석하는 책.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다르냐면, 이 원기총은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책이 아니고, 이게 분석을 하는 책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315번의 문제, 지문 1, 2, 3, 4번 이렇게 있는데 문제를 처음에 풀어야죠. 먼저 풀어보는데 자기가 이제 1번이 정답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라 2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럼 틀렸네. 틀렸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걸 연습한 거지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이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기총 책을 공부하고 강의를 들었다고 하는데 책을 받아다가 펼쳐보면은 허해. 필기 하나도 없어요. 왜 필기를 안 하니? 선생님이 칠판에 다 정리해주고 막 피 터지게 설명하고 하는데 왜 필기를 안 하니? 그럼 이제 그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원기총을요. 처음에 보고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고 계속 회독수로 풀기 위해서 일부러 필기를 안 합니다. 필기를 해두면 다음에 생각이 나서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풀려고 제가 이 필기 하나도 안 한 겁니다. 근데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고득점자 같은 경우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의 95% 수험생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성비가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가성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자, 한번 풀었죠. 강의 들었죠. 새로 알게 된 게 있죠. 필기가 없어. 그러니까 두 번째 볼 때는 또 허해.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들을 때 한 달, 두 달 정도 텀이 있는데 다 까먹었어요. 그럼 두 번째 들을 때 또 한 번 처음부터 듣는 건 똑같아요. 세 번째 올 때 필기 없으면 또 처음부터 똑같다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예, 그러면 안 되고, 아예 이제 공부 수준이 아예 높은 학생들이라면 뭐 알아서 하시고, 한 90점, 85점 그 이하. 보통 평균 90% 수험생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문제를 쭉 풀고 나서 이제 채점한 다음에 틀린 것들은 이렇게 체크하시고 잘 몰랐던 거 체크를 다 해란 말이에요. 하고 나서 이제 강의를 들으세요.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에서 이제 알려줄 거 아닙니까? 자, 이거 두 개 묶어서 비교하세요. 여기는 이것 때문에 맞는 질문이 되는 거고요. 이건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 때문에 틀린 질문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세모. 그리고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밑줄을 쫙 치고 빼가지고 비교 판례,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써두세요. 그러면 그 지문에다가 다 필기해야 돼. 다 필기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 들을 때 정리를 잘 해놓고 필기를 많이 해야 막 손이 아플 정도까지 필기를 많이 하면 더 좋아요. 그죠? 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다음에 또 기억나겠지? 그렇게 안 날 수 있어요. 반드시 필기를 해놔도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기를 꼭 다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는 뭐 틀린 것도 많고 필기도 많고 그러겠죠. 근데 두 번째 이제 또 볼 때 두 번째부터는 이제 자기 혼자 보는 거예요. 강의를 들으면서 배속을 높여서 들어도 좋지만 기본은 혼자 보는 거란 말이에요. 2회독부터는. 그때 이제 1회독 때 필기를 많이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헷갈렸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기억이 나니까 두 번째 볼 때는 시간이 또 확 줄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어요. 처음 볼 때는 이게 잘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두 번째 볼 때 보니까 야, 이게 이런 개념 아니야?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지. 그것도 필기 또 하는 겁니다. 그거다 또 필기. 아시겠죠? 네. 그럼 세 번째 볼 때는 이제 필기가 두 번 쌓였잖아요. 그럼 이제 더 기억이 잘 나지. 세 번째 추가로 알게 된 게 있으면 또 필기, 체크. 자, 그래서 이제 원기총은 분석을 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회독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필기가 점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엔 필기를 막 자세히 했는데 두 번째 볼 때 보니까 내가 이걸 왜 했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자기가 성장해서 그렇습니다. 실력이 올라가고 성장하니까 옛날엔 중요하고 잘 몰랐던 거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지우면 돼요. 지우면 됩니다. 지워버리면 돼요. 자, 아시겠죠? 필기를 많이 하면서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시간을 단축하고 10회독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필기를 다 해두면은 또 연습을 못 하잖아요. 연습은 모의고사로 하면 되지. 진도별도 있고 전범위도 있고 그 모의고사 사다가 이제 풀면서 내가 어디가 약한가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습은 그거로 하시고 이건 분석을 하는 교재니까 이렇게 필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필기를 꼭 하면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는 주로 거기 9번인데 그 질문이 많거나 이제 오답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323번에 1, 2, 3, 4번이 있다. 1번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설명 안 할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설명하겠지만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중간이라서 중간 정도 그냥 쭉 읽고 여기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질문도 많고 오답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계속 질문을 받다 보면은 질문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자기만 몰라서 질문하는 줄 알죠? 근데 이제 질문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학생이 몰라 질문한 거, 저 학생이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맨날 질문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게 다 머리가 다 똑같아요.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르는 거고, 내가 헷갈리면 남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서 틀리거나 이제 당락을 좌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주로 좀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고. 선생님, 이런 거 왜 설명 안 해주는 겁니까? 자, 설명을 안 하는 거는 너무 해설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설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설명 안 한다고 그래갖고 여기다가 왜 설명 안 해주지? 내가 더 자세히 공부해야지 하고 시간을 많이 쏟는 것은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 낭비니까
해설 보고 아 그렇구나 짧게 선생님이 짧게 설명한 거는 여러분도 복습할 때 짧게 넘어가시고 그렇구나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설명하는 거는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막 시간을 막 들일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많이 들어 설명한 거를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도 시간을 많이 들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필기를 할 때도 뭐 217번에 이렇게 있으면 이제 3번 지문 틀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틀린 지문입니다. 그러면 쭉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여기를 틀리게 해서 틀린 지문이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틀린 부분을 이렇게 틀렸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맞는 거로 이렇게 써야 맞는 지문이 된다.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건 틀렸고 이렇게 바꿔야 맞는 지문이다. 이걸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해설 보면 다 나오잖아, 밑에. 그죠? 그러니까 틀린 부분만 틀렸다. 이렇게 거기가 틀렸다. 이렇게 체크해두면 좋아요. 틀렸다. 체크해 놓고 오히려 이제 옆에다가 필기를 할 때에는 이걸 맞는 거라고 치면 이게 된다. 이거를 필기하는 게 아니고 밑에 해설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필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죠? 내가 이거를 왜 틀렸을까? 여기가 좀 틀린 부분인데 중간을 틀리게 해서 틀렸을 수도 있고 내가 너무 빨리 풀다가 틀렸을 수도 있고 다른 거랑 헷갈려 틀렸을 수도 있고 그걸 못 봐서 또는 몰라서 틀린 이유를 필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아, 맞아. 이건 해설지 보면 여기가 틀려서 이게 맞는 건 해설지에 있는데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기본서를 그때 내가 대충 봐서 틀렸구나. 요약서만 봐서 틀렸구나. 생간에 틀렸구나. 두 문자 암기를 안 했구나. 그걸 이제 써놔야 아, 맞아. 그때도 내가 두 문자 암기 안에 틀렸었는데 아, 두 문자 암기 했구나. 그래야지 자기가 틀린 이유를 써놔야 그 다음에 보충이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필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에 항상 필기할 때 다음 해독 때 이 부분을 처음 봤을 때는 3분 걸려서 이해됐던 거를 두 번째 다음번에 볼 때는 1분이나 30초만 봐도 빨리 기억날 수 있게 키워드나 핵심을 필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틀렸으면은 다음에 볼 때 아, 내가 이 점을 빨리 파악해야 이걸 맞출 수 있는데 두 문자 아직도 안 했구나. 그걸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볼 때 빨리 볼 수 있고 약점을 빨리빨리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필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아시겠죠? 아, 물론 이제 여기 판례 자체의 뜻을 잘 모른다거나 그러면 좀 상세하게 풀어서 써도 좋아요. 상세히 풀어서. 그죠? 그렇게 필기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원기총 강의는 대략 한 60강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뭐 더 줄을 수도 있고 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대개 이제 기출문제 강의가 이제 다른 분들은 뭐 120강 넘어가는 강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너무 길고요. 뭐 기출문제 강의가 뭐 한 20강 만에 끝나버린다? 그것도 너무 짧지. 그래서 한 전 60강 정도로 그 강약 포인트를 잘 조절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는 해설 보면 다 해설 나와 있는데 뭐하러 강의 듣습니까? 혼자 보면 되잖아요. 해설에도 나와 있는데 뭐. 해설에 뭐 어디다 틀렸다. 해설 되게 자세합니다. 원기총. 혼자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강의를 왜 듣습니까? 강의를 듣는 이유는 강약 조절을 쌤이 해주고 질문이 많은 거를 짚어주고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보면은 강약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그냥 다 똑같이 막 자세하게 막 보다가 반에 반도 안 보고 포기하잖아요, 사람이. 그죠? 그럼 또 이제 나중에 다시 마음 먹고 또 보면은 또 맨 처음부터 막 자세히 보다가 진도 못 나가고 보다가 또 포기하잖아요. 자,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에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들도 빨리빨리 넘어가시고 자세히 하는 거는 자세히 집중하고 자, 주의하세요. 얘랑 얘는 비교됩니다. 그럼 그거 잘 필기해 놓고 그렇게 해야 남들이 이제 한번 쭉 보는 그 시간에 여러분은 시간을 세이브해서 남들 한 번 볼 때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들음으로 인해서 이 교재를 10번 볼 수 있어요. 남들 한 번 볼 때 10번까지 볼 수 있다고. 그걸 같은 시간을 투여해도
점수가 확 나는 거잖아요. 그게 강의를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60강 정도가 이제 가장 적당하다 생각해서 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3강씩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하루에 3강씩. 그래서 3강 처음에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3강 끝나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그 한 강은 대개 이제 한 50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강의 1시간을 좀 넘어가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갖고 이 기출 강의가 되게 지루할 수가 있어요. 이 기본서 강의 같은 경우에 뭐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쭉 하나 가지고 막 풀어 설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막 재밌게 좀 스토리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 기출문제는 되게 지루합니다. 계속 분석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는 여기가 틀렸고요. 여기는 이거랑 비교해야 되고요. 이거는 밑줄 치시고 이건 동그라미 세모 치시고 그러니까 좀 지루해. 막 지루하니까 사람이 강의 듣다가 조금 이제 정신 주의력을 놓으면 그냥 졸아버려요. 이게 지루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1시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강의를 하되 어떤 한 단원을 강의하다가 그 단원이 조금만 더 하면 끝날 수 있는데 50분 됐다고 딱 끝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 단원 마저 끝내야지. 딱. 그게 뭐 개운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단원을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뭐 1시간 좀 넘어갈 때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이제 60분 안쪽으로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강좌는 또 어떤 단원은 또 짧아요. 짧은데 이거 하고 또 다음 단원 넘어가려고 했더니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그럼 이제 어떤 강좌는 한 40분 정도 만에 끝낼 수도 있겠죠. 근데 되도록이면 맞춰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120강 한 번 쫙 듣는 것보다 선생님의 강의를 2번, 3번 듣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OT에 거기 써 있죠.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는 학생이 제 강의를 듣고 합격하기를 바라겠죠.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잘못되면은 엉뚱한 데 파다가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해줄 건 뭐냐면 남들보다 선생님 강의를 듣지 않고 다른 강의를 듣거나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같은 시간을 써서 공부 시간 안 쓰면 안 되고 공부 시간을 똑같이 써서 남들과 같은 시간을 공부했는데 효과는 확 2배, 3배, 4배 나오게끔. 그죠? 자, 그러려면 공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처음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OT를 통해서 좀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이 OT도 10회독을 하셔야 돼요. 그죠? 연달아 10회독 하면 안 되고 한 번 듣고 뭐 한 보름이나 이제 좀 있으면 또 까먹을 만하면 한 번 또 듣고 이렇게 OT도 10회독을 해야 돼요. 뭐든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공부 방향을 잘 잡고 하시면 제 강의를 듣는 똑같은 두 학생도 그 공부 방법론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그 안에서 또 격차가 확 벌어져요. 또 같은 시간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그 강의 들을 때는 이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듣지 마시고 딱 정자세로, 그죠? 의자에 딱 90도로 허리 딱 세워서 앉아서 집중해서 1배속으로 정확하게 딱 들으세요. 그죠? 공부가 안 되면 잠깐 정지하고 바람 쐬고 오든가 물 한 잔 마시고 오시고 다시 와서 또 정자세로 정확하게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날아가요. 그 다음에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더 2배로 걸리는 거예요. 한 번 들을 때 정확하게. 아시겠죠? 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OT는 이 정도 하도록 하고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